딱이 맞은 영혼 제1부 일상 현상으로서의 마음 상함. 마음 상함, 상처받은 감정들. 이런 일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잔뜩 기대에 부풀어 극장의 매표소로 갑니다. 한데 바로 내 앞에 사람에게 오늘의 마지막 표가 주어집니다. 사무실에서는 동료 여직원이 어쩌다 그런 실수를 했느냐면서 사뭇 훈계조입니다. A는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서로 간의 거리를 좀 두자입니다. 우체통에서 우편물을 꺼내보니 내가 지원했던 자리에 유감스럽지만 딴 사람이 채용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잘 아는 사람이 파티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데 나는 초대받은 적이 없습니다. 친구에게 멋진 선물을 보내놓고서 소포 잘 받았다는 연락이 오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지만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사람과 멀어진 후 지금까지 받았던 호의와 관심을 아쉬워합니다. 나에게 무척 소중한 관계였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나 이와 비슷한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마음 상함이란 어떤 사건으로 인해 마음을 다쳤다고 느낄 때 일어날 수 있는 반응 전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스스로의 가치가 깎인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이런 사건은 대개 비난, 배척, 거절, 따돌림 또는 무시 같은 것들입니다. 가치 폄하는 우리의 인격과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이 갖는 중요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존중되거나 존경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도 이해받지도 못한다고 느끼게 하므로 무시당했다는 가치 폄하의 경험은 우리의 자존감을 직접적으로 건드립니다. 마음 상함은 자기 자신을 온전하고 한결같은 존재로 경험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감정에 상처를 입힙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깊은 불안에 빠지게 되고 무력감과 실망, 고통, 분노, 경멸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상대로부터 완강히 돌아서서 복수와 응보를 끊임없이 궁리합니다. 마음을 다친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는 안 돼. 그런 식이라면 나는 손 떼겠어. 라고 말입니다. 마음 상함이라는 반응과 자존감, 이 둘은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서로를 조건 지우기조차 합니다. 마음 상함은 자존감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으며 그 결과 자기 회의에 빠지고 정체감이 흔들리게 됩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평소에 예민한 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존감이 매우 쉽게 흔들립니다. 모욕감을 잘 느끼고 아주 작은 꼬투리만 있어도 금세 자기 속으로 들어가 버려 한동안 말도 걸 수 없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병이 들었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느낌이 너무나도 커서 몹시 괴로움을 당하는 편에 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실제로 만성적으로 마음 상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데 이들이 이렇게 자주 마음을 다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자업자득인 면도 없지 않습니다. 즉, 평소 이들의 태도가 하도 어정쩡하다 보니 그것을 갑갑하게 느낀 상대방이 어느 순간 그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불쑥 한마디 하게 되는 것이지요. 좀 신경질적인 어조라든가 거친 단어 또는 치켜 올라간 눈썹 등으로 나타내는 상대방의 이 퉁명스러움이야말로 이들에게는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아주 확실한 충분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일이 이쯤 되면 어리둥절한 것은 오히려 상대편입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는지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반응으로 보건대 아마도 내가 뭔가 자극을 한 모양이다 하고 짐작하는 게 고작이지요. 나와 상담 중이던 엘케만은 어느 날 갑자기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마디 설명도 없이 말입니다. 한참 후에 전화를 건 그녀는 상담 치료를 그만두겠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만나서 모든 일을 함께 이야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가 마음이 상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번 상담을 끝내고 나가면서 다른 내담자와 마주쳤는데 엘케가 생각하기에 그가 자신보다 날씬하고 훨씬 예뻤습니다. 이 사실이 엘케의 자존감을 몹시 건드려서 내가 그 내담자를 자기보다 더 좋아할 게 뻔하다. 그러면 자기는 당장의 찬밥 신세가 될 것이다. 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녀에게 설명하고 나서야 우리는 상담을 계속할 수 있었고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담자 편에서 자신이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고 또 그 사실을 나에게 이야기한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엘케는 내게 연락 한번 하지 않은 채로 치료를 중단하고 말았을 겁니다. 나와 그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하려고 했고 또 실제로 그럴 만큼 그녀는 내면이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지게 생긴 다른 여자가 나타나기만 해도 나와 자신의 관계를 못 믿어할 정도로 아직 불안정한 상태이기도 했지요. 자존감이 안정된 사람을 보통 자의식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이들은 쉽게 마음을 다치지 않습니다. 상대가 부정적으로 하는 얘기를 그리 예민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지만 그것을 바로 자기와 연관시켜서 불안을 느끼지도 않기 때문이지요. 두말할 것도 없이 이런 사람들은 대하기가 편합니다. 혹시 무슨 말실수를 했을까, 행동을 잘못했을까 하고 조심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상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마음이 상하는 건 삶의 한 부분입니다. 마치 우리가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자신의 자존감에 공격을 받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비판받고 거절당하고 따돌림 당하는가 하면 버림받기도 하고 배척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남들에게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고 칭찬받고 선망받기도 합니다. 물론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심으로 바란다 해도 남들의 거부를 겪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상했음을 주관적으로는 무력감, 분노, 경멸, 실망, 그리고 고집 같은 반응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들 뒤에는 고통과 불안, 수치심 같은 감정이 숨겨져 있는데 많은 경우 당사자 자신은 이것을 알아채지도 못하고 표현하지도 못합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마음이 상하면 대개는 폭력적인 형태로 가해자를 공격합니다. 동시에 분노와 경멸 같은 감정은 마음을 다친 아픔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마음 상한 고통을 종식시키고 중화하려는 게 그 목적이지요. 마음이 상하는 계기, 남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마음을 다침, 마음을 다친 상처가 고통, 수치심, 절망, 불안을 낳음, 상처, 고통, 수치심, 절망, 불안을 거부함, 분노, 경멸, 무력감, 실망, 오기를 경험함, 복수, 폭력, 관계 단절, 자살 등의 반응이 나타남. 다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경우 말고도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는 자기를 아주 낮게 평가하고는 자신의 중요성을 자신과 다른 사람 앞에서 끌어내려 버립니다. 예를 들어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성할 수 없을 만큼 높은 목표를 세워놓고 스스로 부족하다는 느낌에 끊임없이 괴로워하며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들은 또한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무 높은 기대치를 설정해 놓고 삽니다. 그러고는 같은 방식으로 끊임없이 실망해 다시 한번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스스로 마음 상하게 하는 데서 오는 공격성은 자기 자신을 욕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자신과의 관계가 나빠지다가 급기야는 자신을 다치게 하는 데에까지 이릅니다. 외부 세계를 대하는 이들의 태도는 반항적이고 폄하적입니다.